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하는 은퇴 문제에 대한 종합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퇴직 후 12만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은퇴 교육의 레전드 전설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저희 돈 파는 가게와 4회차에 걸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잘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퇴직 후 이 12만 시간, 이 12만 시간에 말씀해 주실 건데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예, 얼마 전에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내 직장이라는 공기업이 55세, 예. 그 다음에 대기업은 오히려 49세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된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비율은 8%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퇴직 후에 30년, 40년 뭘 하고 먹고 살 건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이것이 지금 직장인들에 대한 가장 큰 과제거든요. 예. 퇴직은 빨라지고 그다음에 살기는 오래 살고, 네, 그 문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퇴직 후 12만 시간 하면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예. 퇴직 후 12만 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네, 거예요? 우선요, 그 51세가 평균 퇴직 연령이라고 그랬는데, 예. 거기 한 살을 보태서 예. 52세에 퇴직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평균이니까. 예. 그리고 82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2세냐?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예. 근데요,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들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의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도 평균 수명 82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2세까지 30년이거든요. 이 30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예.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그렇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예.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0년. 이게 바로 12만 450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퇴직 후에 남는 예, 시간에 좀 예. 여유가 있으니까 11시간으로 보고 그게 예. 365일 예. 또 30년을 곱하면 예. 이게 나오는 시간이 12만 시간이네. 그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1년에 근무하는 시간이 2092시간이거든요. 예. 12만 450을 2092로 나누면 약 58년이 돼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퇴직한 뒤에 30년이 예. 현역 시절에 58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 그러면 예. 시간 단위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네. 나누어 보면 예. 퇴직 후의 이 시간이 예. 퇴직 전에 시간보다. 경제 활동을 할 때의 시간보다 더 많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그랬는데 예.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예. 이 긴 후반 인생을 뭘 하며 살 건가? 선진국에서는 이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예.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 생활이 모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건가? 돈이 부족하다. 예, 예. 아, 근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예. 7, 80%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네. 두 가지가 예. 노후의 대비에 대한 재정이 충분한 사람 한 종류와 예. 노후 대비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이 두 부류. 예, 그죠? 예. 모자라는 사람이 우리는 7, 80%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대 가구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살고 있는 집값을 빼면은 순 금융 자산이 5,9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예. 그랬죠. 이 돈으로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선진국 우리나라도 예. 뭐 연금이 좀 빵빵한 분들 있긴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예. 딱 보면 예, 그죠? 예. 공무원, 예. 교사, 예. 뭐 군인 예.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그러니까, 그렇죠. 자금은 너무 미미하죠.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 이 연금인 분은 12.5%밖에 안 예, 돼요. 예. 선진국은 7, 80%가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럼 결국 이제 남는 것은 달랑 집 한 채인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 집을 팔아서 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네. 대다수다,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집 한 채가 근데 문제는 이제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이거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 네. 시간에 앞에 세 차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값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예. 뭐 급등해 있으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집은 길게 봐야 되고 예. 결국 이것은 인구 현상 또 인구 문제 경제 현상 네. 이런 등등을 다 따져볼 때 일본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해한다면 일본은 배비붐 기간이 6년밖에 계속이 안 됐어요. 아, 6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집값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저출산 세대가 66년 계속됐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많이 희석이 됐는데 그렇군요. 우리는 1950년부터 시작해서 28년 동안에 2,800만 명을 낳았어요. 예. 그 사람들의 절반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다 집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수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가고 나서 이제 금년도 출생자가 30만 명 깬대잖아요. 20몇만 명이 된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집장가 갈 때는 그 부모들이 놓아둔 집을 어떡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예. 결과적으로 이제 달랑 집 한 채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길게 보면 이제 일본과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비교해 주셨지만 베이비 부머 기간이 예. 우리가 일본보다 엄청 기네요, 그죠? 네, 예. 길다 보니까 집값이 서로 이제 중첩되는 네. 그 노후 생활과 중첩되는 기간도 일본보다는 길 수 있겠지만 네. 길게 보면 또 결국 그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그때 많이 없는. 지어놓은 집이 그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예.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된다.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일본 수도권, 네. 도쿄 인근, 도쿄 시내가 아니라 예, 예. 그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예. 뭐 몇천만 원에 불과하다.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생각하면 서울 같으면 수도권이면 경기권역인데 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그죠? 네, 네. 멀어지는 수도권일수록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네. 생각해 봐야 하고 네. 결국 남는 거는 집 한 채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집을 팔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게 문제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노후가 편안하면 10억이냐 7억이냐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데 저는 예. 제발 그런 것 좀 발표하지 마라.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동산 기획 사기 또는 황당한 재테크 방법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사람이 있는데 예. 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에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예.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르크 열심이다. 근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맞춰서 사는 방법을 보여야 되고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에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예.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직장인들 대기업조차도 예. 직장인들도 언젠가 당연히 퇴직하게 돼 있는데 네. 퇴직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 네. 네. 이것도 시작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나마 대기업인데 네. 중소기업이나 네. 이런 쪽으로 내려오면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퇴직 후 준비에 대한 교육조차도 네. 이 회사를 다닐 때 네.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네. 불과 뭐 1%도 되지 않는다. 이게 네. 또 현실이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이 지점에서 보면 네. 선진국에서도 어차피 아까 말씀하실 때 네. 노후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선진국에서는 네. 노후 생활비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뭐 체면을 버리고 음. 단순한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예, 있더라고요. 예, 제가 1975년 지금부터 45년 전인데요. 예,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그때 제가 한국 거래소를 다녔거든요. 예,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15%거든요. 45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분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예. 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예.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예.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2015년 가을인데 일본의 주간 동양경제라는 그 잡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는 일을 5가지 소개를 했어요. 예. 다 우리한테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야,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예,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그다음에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 일본에는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 개호라고 그래서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예. 경제력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 일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가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일자리가 아까 뭐 경비 이런 일도 네. 일 자체도 네. 부족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분들을 대하는 네. 인식이, 일에 대한, 이 사회적인 인식이 예. 많이 다르네, 그죠? 네. 네. 우리도 그 인식은 정말 좀 바꿔야 하지밥이 네.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예. 일본도 지금 아까 아파트 경비 자리도 줄을 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나라도 사실 행편이 그렇고 그죠? 예. 예. 그런데 예. 앞으로 점점 어떤 일이라도 예. 정말 체면 가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해도 예. 돈 벌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예. 요즘 뭐 청년도 예. 실업자가 많아지는 형편에서 네, 네. 그게 없으니까 이게 참 곤란하다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정부의 대책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예. 일만 줘보세요. 왜 일을 안 하겠습니까? 예. 화내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베이비부모 퇴직에 맞춰서 65세로 정년이 연장됐고 또 이 정년이 나는 언제 정년퇴직한다는 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가 가능한데 우리는 40대부터는 금년에 혹시 내년에 혹시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퇴직을 맞으니까 또 준비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반드시 정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정년의 예. 예측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형편이라고 보는데, 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정년 제도도 일본은 많이 늦춰져 있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정년이 계속 연장되고는 있는 추세인데 이게 아직은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8%밖에 안 되고 100명에 8명밖에. 예. 현재 고용 상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66%나 그렇죠. 되고 대다수가 불안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8%밖에 안 되고 예. 그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퇴직이 전에 구체적인 재취업 준비를 하고 퇴직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행편이 이렇다면 예. 결국 직장인들이 자신의 예. 퇴직 예측을 잘 하면서 해보면서 네. 구체적으로 좀 대비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대비해 그 볼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경희대학교 신동 교수가 조사한 걸 보니까 예. 주된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이 50년 이전 출생자는 70-80%였는데 예. 58년 개띠는 40%고 예. 60년생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3년 다니다 관두고 퇴직하고 관두고 퇴직하고 관두고 그래가지고 6번 정도를 직장을 바꿔야 60세까지 다니는 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30, 40대부터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인생 3모작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모작 준비로 해서 몸값 높이는 노력, 그 다음에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선 그 3모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생 3모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 2모작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생 2모작이라고 하면 은퇴, 이게 퇴직 이전, 퇴직 이후 이렇게. 그러니까 60세가 딱 그렇게 하면 좋은데 50대 초반이 이게 퇴직이니까. 그렇죠. 요즘은 또 뭐 6번을 직장을 바꾸더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50대 전후까지가 주된 일자리가 해서 1모작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60대 중반까지 재취업을 해서 일하는 것이 2모작이고 그 6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약간의 그 용돈 정도 벌면서 일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3모작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2모작은 그냥 한 60세 기준으로 평균 잡아서 그 이전에는 직장, 그 이후에는 은퇴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면 지금은 퇴직하는 시기가 더 빨라지면서 50세 전후까지가 1모작. 그 다음에 그때부터 퇴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더 해야 하니까 60대 한 중후반 전까지가 재취업. 이게 2모작.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노후. 이렇게 이게 3모작.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1모작, 2모작, 3모작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일이다, 일.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노후의 3대 불안이 돈과 그다음에 건강, 고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일에 대한 마음가짐. 자, 그러면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좀 가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일을 하려면은 첫째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산디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체면을 뭐 일하는 수. 그리고 따라서 지금까지 없던 일을 만들어내거나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한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남이 안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창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을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일을 만드는 시대. 아, 창직, 직업자 일 자체를 이렇게 창조한다, 그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직업사전에 등록된 일자리가 17,000개쯤 된답니다. 그리고 일본만 가도 25,000개, 미국 가면 3650개 정도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일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일의 그 종류, 가지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아이패드 화가,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무슨 장사를 인터넷에서 하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가 인터넷 장의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십몇 년 전에 이 투자 교육을 하다가 은퇴 설계 교육을 하다가 지금 이 노후 설계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하던 일에서 연장선상에서 새로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런 식의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다. 어느 대기업에 근무하던 분은요, 지금 그 택배 분류 직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죠? 근데요, 이분 말이 그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못했을 텐데, 우선 몸무게를 빼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13kg에서 한 일을 택배 분류업을 하는데 얼마 받냐면 130만 원에서 140만 원씩 받는데 한 5, 6kg 정도 이 몸무게를 뺐대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돈 때문에 이렇게 했더라면 못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몸무게도 빼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그래서 유튜브에 소개된 걸 제가 보고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택배 분류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사례에 보면 몇 시간 이런 파트로 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찾아보면 참 다양한 일거리들은 그러니까 일도 많겠다. 되면서 돈도 되면서 체중도 줄이고 감량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 대기업 임원한 분이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이제 강창희 대표님은
오늘 말씀하신 은퇴 후 12만 시간 네. 이것을 정말 훌륭하게 네. 또 자신에게 적용해서 실천해 아이고, 오고 있는 감사합니다. 분이신데 네,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보시면 시간은 또 거짓을 결과를 주지 않으니까 소정의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인생 4부작으로 이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 노후 준비 또 당장에 지금 은퇴에 맞닿아 있는 은퇴에 지금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4부작으로 같이 좀 여러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은퇴나 또 이 퇴직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02-5360-153 문의해 주시고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셔도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총 4편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트러스톤 자산운용사 트러스톤 연금 포럼의 대표 우리 강창희 대표님께 크게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